자, 그러면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전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수목적 IP 어드레스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10.0. 예로 시작하는 거, 10. 요 예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172.16. 그 다음 192.168. 뭐 이렇게 시작하는 번호들 있죠. 이 번호들은 사설 IP예요, 모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다 전부 사설 IP였죠? 그죠? 외부랑 직접 통신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자, 그렇게 해서 클래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예약 번호들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세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5252525는 제한된 브로드캐스트라는 의미를 갖는 IP 주소로서 이게 일반 호스트 IP로 할당될 수 없는 IP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D와 클래스 E에 해당하는 IP 주소는 공인 IP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클래스 내에 사용이 불가능한 IP가 있는데요. 지금 들어온 사람은 그 학번과 이름 쓰세요. 지금 들어온 사람 학번과 이름 쓰세요. 기각인 건가요? 그걸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지난 시간에도 수업할 때 나중에 들어왔는데 학번과 이름을 안 써가지고 결석으로밖에 처리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나중에 들어왔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출석 체크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이 안 써 있으면 제가 그 출석을 인정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항상 이제 지각을 했던 뭐 늦게 들어왔던 상관없이 제가 출석을 입력하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학번과 이름을 입력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출석을 했구나라고 채팅 기록을 보고서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윤주는 아까 들어왔던 학생인데 이게 나가졌었나요? 밖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모든 클래스 내에 IP 주소 범위 중에 사용 불가능한 IP 주소가 있다고 했죠? 그건 뭐냐면 가장 첫 번째 주소, 첫 번째 IP 주소, 즉 192.168.0.0 얘는 뭐랬어요? 네트워크 주소로 사용된다고 했죠? 그리고 255번 얘는 뭘로 사용됐어요?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호스트 IP로 할당할 수 없다. 이렇게 그다음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TCP/IP 설정 값에서 여러분들 서브넷 마스크 값이 몇으로 나왔었나요? 몇이었죠? 몇이에요, 여러분 서브넷 마스크 값? 몇이죠? 써보세요, 한번. 거기 채팅창에다 한번 써보세요. 몇 번이죠? 서브넷 마스크 값.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255, 255, 250.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여성민, 김지수, 배성우. 자, 자, 이렇게 255, 255, 250으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 값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에 따라서 그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 값이 달라요. 즉 A 클래스는 255 0.0.0이고요. B 클래스는 255 255 0.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네트워크 주소, 하나가 네트워크 주소랑 마찬가지로 거기가 255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다음 C 클래스는 뭐예요? 255, 255, 255, 0. 여러분들이 아까 가지고 있었던 거. 그래서 C 클래스의 서브넷 마스크,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 값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얘를 255, 255, 250 이 서브넷 마스크를 디폴트 값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만약에 뭐 위에 있나요?
서브넷 마스크 값을 여기는 여기 11111 하면은 뭐예요? 얘가 255, 255, 255. 그죠? 그리고 요 앞에 맨 끝에 있는 여기 원래 호스트 그거잖아요. 자리잖아요. 얘를 2비트와 6비트로 나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브넷 마스크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2비트와 6비트로 나누면 얘는 서브넷이 예를 들면 00인 경우에는 디폴트 값이 돼버리죠. 서브넷 마스크 값이. 그죠? 00인 경우에는 0이니까 그 이후 여기 뒤에가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디폴트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돼 있어요? 0, 1, 10, 11 이 세 개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서브넷을 나눈다면 맞나요? 서브넷을 나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0, 1, 10, 11 맞죠? 원래는 이게 이 두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00, 01, 10, 1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얘는 지금 현재 이렇게 두 비트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자리는 원래 가중치가 얼마예요? 여기 값이 얘가 얼마예요? 어? 얘는 얼마야? 여기서 1, 2, 4, 8, 6 아니 8, 16, 32, 64 그 다음은 뭐야? 128이죠. 64, 128. 그래서 그렇지. 192가 되는 거야. 얘네 둘이 가중치를 더하면. 192가 되는 거예요. 완전 김윤호가 완전 그 천재인데. 자, 그래서 192가 되는데 이 192가 되는 거고 그러면 또 하나의 서브넷이 어떤 값이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0, 1이면 얼마죠? 서브넷이 서브넷이 얼마죠? 0, 1이면 얼마예요? 64인가요? 그쵸?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이면 190인데 01이면 64죠. 그리고 그 다음 10이면 128인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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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64, 128, 192 세 개의 서브넷이 생겨나는 거죠. 어쨌거나 서브넷 마스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60 아까 64다 쳐보세요. 64에 여기에 6자리로 호스트 그러니까 IP를 할당을 하는 거예요. 호스트를. 그러면은 6자리면 최대 몇 가지 할당이 가능한가요? 111, 111 하면은 몇 자리까지 가능하죠? 어? 그러면은 2의 0승 하면 1, 2, 4, 8, 16, 32 얘네를 다 더하면 얼마예요? 몇 개예요? 뒤에 보시면 써 있나요? 자, 그럼 62개가 되는 건가요? 맞죠? 62? 62. 원래는 2의 6승이잖아요. 2의 6승에 맨 첫 번째 자리 0번이랑 255번을 빼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각 서브넷당 지금 내가 아까 64의 서브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64의 서브넷당 그 몇 개를 할당할 수 있냐면 IP를 62개를 할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28은 62개, 192는 62개 할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62, 62, 62, 3개. 그러면 62는 124개에다가 62개 더하면 얼마죠? 몇 대죠? 총? 124개에다가 124에다가 더하기 62를 하면 얼마예요? 186이네요. 맞죠? 그러면 총 이렇게 만약에 서브넷을 나눴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나누면
몇 개의 컴퓨터에 IP 어드레스를 할당할 수 있나요? 186대를 할당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186대. 그럼 직원이 186명보다 높으면 요거 하나로 안 되겠네요. 그죠? 많으면, 직원 수가 많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2525250은 뭐라고 했어요?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 값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B 클래스는 얼마? 255, 255, 0.0. A 클래스는요? 255, 0.0.0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게이트웨이 하면은요, 그냥 공유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는 우리나라 이제 말로 관문국, 관문국, 진출국,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보통은 얘가 IP 어드레스가 몇 번으로 할당이 되냐면 192.168.0.1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IP 어드레스를 할당을 할 때 원래는 이런다 그랬잖아요. 19168.0.0은 할당할 수 없다 그랬죠. 네트워크 주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1번부터 254번까지 할당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얘를 게이트웨이 주소를 1번을 주로 사용을 해요. 만약에 이제 게이트웨이가 두 개가 있으면 1번이랑 2번을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그 뒷번호부터 우리가 컴퓨터나 뭐 노트패드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노트북 이런 것들을 이제 IPA를 할당을 받겠죠. 할당을 받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유기가 만약에 1번으로 잡았으면 우리는 2번부터 뒷번호까지 잡아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공유기에서 DHCP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IP를 동적으로 할당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PC방에 갔어. PC방에 갔는데 A라는 컴퓨터, B라는 컴퓨터, C라는 컴퓨터, D라는 컴퓨터 4명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번호가 2번, 3번, 4번이 할당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총 IP 어드레스가 원래 더 많은데 IP 어드레스를 그냥 뭐 한 그만큼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 공유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B 컴퓨터에 있는 사람이 이제 나갔어.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종료를 했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뭐 그 D, E, F 뭐 이런 컴퓨터들을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2번 지금 아까 2번이랑 3번, 2, 3, 4, 5번을 할당했었잖아요. 그러면 2번은 그대로 있고 3번이 나갔잖아요. 그럼 그 3번을 공유기가 빈 자리를 찾아서 뒤에 들어온 사람한테 할당해 주는 거예요. 이걸 IP의 동적 할당이라고 합니다. 빈자리를 찾아서 IP를 할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랬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IP를 할당하고 나면 웬만하면 그 IP 어드레스가 잘 변하지를 않아요. 변하지 않는데 이제 뭐 학교나 이런 데서 사용하다 보면 IP 어드레스가 이제 변동이 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IP가 고정 IP가 아니고 유동 IP로 잡혀 있어서 DHCP 서버에서 IP 어드레스를 그 IP 대역 내에서 새롭게 할당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망으로 나가는데요. 이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아까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한 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대가 있는 경우에는 1번을 할당했었죠. 그리고 여기 두 대가 있는 경우는 1번, 2번을 썼거든요. 그래서 혹시 게이트웨이가 두 대가 있는 경우에는 1번, 2번 쓰고 3번부터 할당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의 예시에 대해서 가정용에서는 뭐라고요? IP 공유기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우리가 왜 그 4G, 그 다음에 5G 이렇게 접속하잖아요. 그거는 게이트웨이가 어디에 있어요? 중계기, 기지국. 거기가
바로 이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KT통신의 중계기 기지국, 그 다음에 뭐 SK통신의 중계기나 기지국, 여기가 이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컴퓨터로는 그릴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손으로 직접 여러분들한테 이 네트워크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까 여태까지 수업에 한 내용들을 한번 이제 싹 정리를 하는 건데요. 집에는 요렇게 여기는 뭐죠? 랜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웬이죠? 그죠? 얘는 공인 IP죠? 그리고 여기는 내가 여기 IP 192.168.0.2번 할당 있죠? 왜냐면 공유기 IP 어드레스가 몇 번일까요? 192.168.0.1이에요. 그래서 여기 PC1에다가는 2번을 할당했고 PC2에다가는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한 거죠.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공유기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DHCP 서버 역할을 한다. 즉 IP를 동적으로 할당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뭐 한다 그랬죠? NAT 역할을 한다. NAT 역할. NAT는 뭐랬어요? 내부 IP가 외부랑 직접 통신이 불가능한 내부 IP를 외부랑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외부 IP를 또 내부랑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을 바로 누가 한다? NAT 이 기능이 이 기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기에는 이런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기에서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얘가 ISP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즉 KT, SK, LG 이런 업체들 얘네들을 통틀어 뭐라고 부르냐? IS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ISP 업체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KT에 인터넷을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KT에 가입되어 해서 원선이 이렇게 하나 들어오죠. 얘는 WAN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무슨 IP? 공인 IP인데요. 외부랑 직접 통신이 가능한 IP인데 우리는 여러 대의 컴퓨터랑 그 스마트 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공유기에다 물려서 얘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WAN을 꽂는 포트예요. 그리고 여기는 랜을 꽂는 포트예요. 근데 요즘에는 다 무선으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선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직접 꽂지는 않죠. 근데 꽂아서 하면은 속도가 3배예요. 무선의 속도의 3배. 즉, 유선으로 꽂았을 때보다 무선으로 사용할 때 속도가 3배 느려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좀 뭐 불안정하거나 이럴 때는 직접 꽂아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좀 많이 불편하죠.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공유기는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이야기할 때 AP라고 부릅니다. AP는 액세스 포인트라고 부르고요. 접근 포인트라고 하는 거고요. 와이파이 존을 만드는 이제 기계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IP 어드레스 만약에 예를 들어서 PC1에서 따따따.naver.com을 치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쳤을 때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여기에다가 이 공인 IP 번호에다가 뒤에 시리얼 넘버, 고유 넘버를 붙여가지고 PC1에 고유 넘버를 붙여가지고 외부망으로 NAT가 외부망으로 해서 이렇게 쏴주는 거죠. 그럼 네이버까지 가고요. 그러면 네이버는 누구한테 대답해야 돼요? 일단은 이 IP 번호 대역으로 찾아와서 그래서 아까 요청했던 그 뒤에 그 시리얼 넘버가 붙어있는 그 번호가 누구였는지 PC1 에다가 데이터 값을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그인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인데요. 여러분들 뭐 내용 어떠셨습니까? 내용이 너무 이론이 많아갖고 오늘 조금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자고 있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은 이제 네트워크 기본 이론에 대한 내용은 모두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여러분들 이제 공대인이면
정보통신과 학생이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소양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이제 요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서는 설명을 뭐 많이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요거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 아까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파일을 공유해 드렸어요. 공유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다운로드는 100회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유한 파일당 100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번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 한 번 접속하면 다운로드를 바로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네트워크 관련된 것은 이렇게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링크를 보내드린 거예요. 이전에 있는 내용은 삭제하시고요. 네트워크 기본 이론에 대한 이전 파일은 삭제하시고 요걸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이 이제 기억이 안 날 때는 요거 보시면서 동영상 강의도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일로 올려드렸던 것이 뭐냐면 원격 지원에 관련된 파일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오늘 원격 지원까지 알려드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가 뭐 군대 갔다 온 사람 뭐 별로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래서 또는 뭐 1학년 때 노른 사람 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원격 지원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 원격 지원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격 지원 서비스를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윈도우 10 우리 VM웨어 깔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면 친구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뭐 친구들이 한 번씩 봐주고 그러면 친구들이 어떻게 세팅하는지도 원격에서 각자 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또 원격 지원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덧붙이면 만약에 이제 과제를 이번에도 첫날, 두 번째 날 바로 과제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원격 지원으로 해서 누군가를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가산점을 2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접속한 화면을 떠놓으세요. 떠놓으시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반드시 그 원격 그 지원을 하는 화면을 뜬 것을, 그러니까 지금 도움을 받은 사람에 대한 확답이 있어야지 돼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내가 이 학생한테 도움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거예요. 한 학생이 여러 학생한테 도움을 받아도 딱 한 명만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한 명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움을 주고 원격 그 접속을 했을 때 화면 떠놓고 그 다음에 그 상대편의 동의를 얻으면 그러면 제가 가산점 2점씩 주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가 혹시 뭐 과제가 늦었거나 또는 뭐 이런 그 점수가 깎였다거나 이랬을 때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뭐 이제 특별히 질문 사항 있나요?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